참고인을 모셨는데요. 저기 사무처 질의를 좀 제가 좀 덜 하고 그 시간을 좀 땡겨서 보태서 5분에 3분 정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국회 사무처 질의에서 그러면 3분을 네네네. 빼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네. 전체 8분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서미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시간 하지 마시고요. 네. 국회의원 서미아입니다. 지난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였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진 참고인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이태원 참사 당시엔 인파에 갇혀 있었다가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사 현장에서 두 친구를 잃게 되었고 이후에 희생자나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로 괴로워하다가 참사 43일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번째 이재현 학생의 엄마 송혜진입니다. 지난 2023년 6월이요. 이태원 특별법 의견 표명을 결정하는 인권위 전원위에 많은 유가족분들이 참여하셨었는데요. 참고인도 혹시 계셨습니까? 네,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희생자를 보호해줄 특별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PPT를 보시겠습니다. 그날 이충상 의원께서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놀다가 죽었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당시 참고인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네,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이충상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문건을 배포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난 사고이다.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특별법은 없다. 참사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2차 가해성 발언을 시작하셨습니다. 극우 유튜버나 악성 댓글에서나 볼 법한 막말을 인권위원에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런 말들에 견디다 못해서 세상을 등졌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안창호 위원장님. 지난 인사청문회에서요. 부승찬 의원님께서 이충상 의원의 이태원 참사 막말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는데 그때 구체적인 경위를 몰라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증언을 들으셨는데 이 발언 2차 가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충상 의원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차 가해가. 내용과 이렇게 말하게 된 경위를 우리가 들어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명백한 2차 가해를 2차 가해라고 말도 못하시고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아니, 눈치 진짜 보는 게 아니라 소문처럼 이충상 의원에게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게 사실인가 봅니다. 송혜진 참고인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십시오. 네, 또 이충상 의원은 그때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 민주당이 무리한 조항을 넣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등 특별법의 내용을 왜곡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놀기 위해 모여서 죽은 사고가 5.18보다 더 귀한 참사냐며 희생자의 생명을 비교하며 욕보였습니다. 속기록엔 없지만 항의하는 유가족들에게는 억지 부리지 마라, 어디서 저런 게 기어 들어왔냐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까지 하셨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위에서 발간한 혐오 표현 안내서입니다. 재난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낙인 찍는 행위, 예를 들면은요, 자식 팔아 장사한다, 놀다가 죽었다. 이건 명확한 혐오 표현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적합하게 판단하기 답변을 위해서는 간단히 하시라고 질문하는데 자꾸 예. 다른 말 하시지 말고 이거 혐오 표현 맞냐고요. 우리 자식 팔아서 장사하냐?
이충상 죽었다 의원으로부터 놀러 가서 죽었다 본인의 이거 얘기를 맞냐고요?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요? 본인으로부터 이렇게 발언하게 된 그럼 경위나 위원장님 내용을 이충상 의원님 발언 혐오 발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본인으로부터 이렇게 말하게 된 경위,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증언을 듣고도 계속 이충상 의원 눈치 봄시러 방관이나 하고 아니, 눈치가 아니라 진실을 비호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충상 의원 진실을 비호하는 발견하기 위한 거잖아요, 겁니다. 비호. 인정할 것은 좀 인정하세요. 일방적인 진술 물론 자, 하시겠지만은 위원장님, 204개 양 당사자의 얘기를 위원장님! 들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비겁하세요? 비겁한 게 국가인권위원회 아니라요. 위원장이면 좀 정의롭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름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게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어요. 위원장님이 누가 정의롭게 지금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따위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진술에 자, 대해서는 양방의 위원장님, 진술을 다 듣고서 204개 판단을 해야 국가인권위 된다고 생각합니다. 204개의 인권단체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상화를 우려하면서 간이의 특별심사 요청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특별심사에서도요. 이충상 의원님 피해자 존중이 결여됐다 지적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이충상 의원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PPT 좀. 이충상 의원님이 크게 좀 읽으세요. 속도 내서. 못 읽겠어요? 창피하십니까?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였다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태원 특별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별 사건 법률을 제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5.18은 개별 사건 법률은 위헌으로 강하게 수용된다는 헌법적 판례가 있는데 5.18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위헌이 아니지만 이충상 의원님 이것을 국제기구의 해명이라고 하신 겁니까? 그럼요. 더한 것과 덜한 것이 더한 것과 더 귀한 것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더한 걸 했었는데 이충상 의원님 현장에서 그 귀한 한 글자를 잘못 발음한 것 뿐입니다. 대한민국 인권에서 국제적 망신을 산 거예요. 우세스러운 줄 아세요. 참사에 뭐 더 귀한 덜 귀한이 없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한 글자 잘못 발음한 것 뿐입니다.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자꾸 시간 멈춰주세요. 자꾸 저희가 몰주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저 몰주의라고 발언 안 했습니다. 놀주의라고 집합 목적을 말한 것입니다. 서미아 의원님, 네. 예, 질의 참고인. 계속해 주세요. 네. 참고인 이 해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신 이충상 의원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변명을 해도 이충상 의원이 2차 가해와 막말을 퍼부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권위원회 탈을 쓰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인권을 짓밟은 언행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인권위는 재난 피해자 혐오편 예방 가이드라인 공고했어요. 예. 인권위원회에서부터 상습적인 막말과 혐오 발언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튼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런 오해라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가이드라인 준수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당연히- 예, 아니요로 답하십시오. 당연히 간단한 가이드라인은- 질문 대답도 그렇게 못하세요. 준수하실 가이드라인은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당연히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임위원들 막말 전수조사 하시고요.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가지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견이 보고해주세요. 상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참고인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같은 참사 피해자들은 사실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이렇게 허망하게 떠난 보낸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그리움을 갖고서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많이 붙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향해서 이충상 의원이 한 2차 가해성 발언들은 저희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인권위원이 희생자를 향해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국민들과 의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고 우리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길에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위의 역할 제대로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충상 위원님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충상 위원님, 마지막으로 저도 요청합니다.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인간적으로 미안합니다. 그 자녀를 잃으셨는데 인간적으로는 미안합니다만 제가 국가의 책임을 엄연히 인정했지 징역금으로 5년 이하가 선고될 것이라고 전원위에서 발언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저 금고 3년이 선고됐습니다. 국가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민사 책임은 물론 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코 국가 책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생자들을 모욕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욕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예, 인간적으로는 미안합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함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김영원 의원님, 이충상 의원님, 우리 참고인 말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염치가 좀 있으십시오. 저기 위원장님, 저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미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PPT 띄워주시고 이충상 위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위원장께 한 질인데요. 인권위가 이충상, 김용원 공동위원장이다. 인권위에 이런 내부망에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충상 위원님, 이게 정상은 아니죠. 이런 글들이. 어떻습니까? 그 게시글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아마도 그 올렸다가 금방 삭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연하게 인권위 내에서 이충상 위원을 따르는 직원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라는 소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이충상 위원님.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충상 위원님 저기 다음 PPT 봐주시면요, 면접위원들이 자편향으로 위촉돼서 최종 합격자들이 이래 저렇게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한겨레 신문과 통화하신 내용은 있죠. PPT 내용 보시고 이야기하죠. 이런 내용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면접위원 정보를 누구로부터 들으셨습니까, 이충상 위원님? 제가 이름 들은 게 아니라 그렇다. 아니요, 이충상 위원님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누구로부터 제공받았습니까? 그거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여기는 국정감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충상 위원은 증인으로 출석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국정감사장에서 묻는 거에 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곤란한 게 아닙니다. 수사 중인 사항도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야 될 내용인 겁니다. 이충상 위원께 다시 묻겠습니다. 면접위원 정보를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면접위원 정보를 아는 사람은 바로 옆에 계신 위원장과 그 다음에 담당 과장과 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실무자 포함하면 3명입니다.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그보다 더 됩니다. 아니요. 되는 건 제가 판단하는 문제고 그보다 더 됩니다. 더 됩니다. 웃지 말고 답변하십시오.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인사혁신처도 관계를 하고요. 이충상 위원님 누구로부터 들었냐고 묻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통화할 정도면,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면 본인 말에 책임은 지셔야죠.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이름을 들은 것도 아니고 면접위원 정보를 그래서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충상 위원님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옆에 계신 위원장으로부터 들었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 안 하시면 위원회에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위원 이름을 들은 것도 아니고 면접위원이 그래서 이런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위원장으로부터 들었습니까?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그 정보를 구두인데요. 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권위에도 여러 사람이 그걸 알고 있고 인사혁신처도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럼 인사혁신처로부터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변명을 하세요? 그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 교변 3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충사 시간 좀 지금 질의는 마무리하시고 예, 예. 네, 의사진행 발언으로 네. 뭐 질의 마무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바로 넘어가면요. 지금 이충상 의원은 국회 증인으로 참석한 거고 발언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은 국정감사가 갖는 것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충상 의원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를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인권위원회가. 따라서 저는 위원장께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이충상 의원을 법적 조치, 고발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면접위원 이충상 의원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예요. 면접위원 명단을 들은 게 아니라 면접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네,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소위 말해서 우리 전문직 납급 직원에 대해서 그 물론 경위가 하지만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세월호 참사에 관련됐던 분 또 민주당의 보좌관으로 있던 분이 납급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충상 의원이 그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이제 와서 우리 상임위원분들을 보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분들을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 상임위원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참 그 전에 요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임위원실에 직원 배치할 때에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납급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그 채용 직원들의 경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 이충상 의원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세월호 그 조사하던 분들 또 민주당에 부장했던 분들 아니 그런 차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여기 이제 이충상 의원님이 그 지금 대통령 아니죠? 예, 국회죠. 국민님 주시. 예.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저희 국회- 이충상 우리 상임위원은 예, 우리 운영위원회 질문에 대해서 지금 고의로 답변을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발 검토를 요청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님들께서 상의해 주시고 운영위원들 간에 혹시 국회 무시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증감법에 따른 조촉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양당 간사님, 제가 사실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명단을 들은 게 아니라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면접위원이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민주당 출신이 잡혀당이고 세월호 출신이 잡혀당이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맞는 겁니까? 자표자는 아니지만 정말 딱합니다. 저 진보적인 분입니다. 저기 국회 사무처가 의원님의 비서관을 일괄 채용해서 배정하면서 국민의힘 비서관을 최근까지 한 분을 민주당 자, 의원님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받으시라고 하면 그만하시고요. 받으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남규선 위원장님, 제가 이거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감사 조사. 이거 할 때 일방적으로 이야기 들으신 거 아니죠?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입장을 들으신 거죠? 피조사자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피조사자는 옆에 계신 이충상 의원이 맞습니까? 네. 네. 이충상 의원님 잘못한 거 없으시죠?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일방적인 주장을 한 거고 이 피해자 4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매도하려고 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냐고 이상한 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분들이 네. 잘못해서 저는 그 잘못을 지적한 것 뿐인데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참고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사실을
왜곡하고 그러니까. 해서 저를 보통 그렇게 비방한 얘기합니다.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를 할 땐 양쪽 얘기를 다 들었을 텐데 좀 전에 이충상 위원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이 피해자 4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보고 범죄자로 매도하고 다 틀린 말이라고 하고 그거 보고 사실 남 탓의 대가다. 그게 경험 오류 불감증이다. 다 틀린 말이라고 내 안 말이 했고요. 다 맞다라고 하면 그게 저는 허위문 작성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내 말은 다 맞다라고 믿는 게 사실 다는 아니다는 말씀 하나만 드리고요. 제가 뭐 피해자들이 이거 오픈하는 거 원하지 않는 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적으로 심부름도 시켰고 부당 요구와 지시도 있었고 심지어는 위원장님 보통 승진심사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될 수도 있죠. 세 분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죠. 근데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승진을 막겠다.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하고 있으며 5급 이상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진을 막겠다.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갑질이 아닌 뭡니까? 위원장님 모르시니까 제가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경위 모르세요? 본인이 그럼 여기 어쨌든요. 참석했으니까요. 한번 예. 본인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승진심사위원장은 항상 잠깐만요. 남규선 그러니까 위원님이 뒷배 답변을 다 했지 아이고, 저는 참.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잖아요. 저는 위원장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외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 검토 받고 피감자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했다. 징계위원회 징계 요구할 사안이나 정무직이라 안 된다. 이게 감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자기 보고 범죄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제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 5차 가해 됩니다.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가만히 두면 됩니까? 저는 이충상 의원은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하나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나중에 하실 말 있으면 이충상 의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라서 답변을 못 하셨던 부분 한 가지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후보자가 아니고 인권위원장 되셨죠. 자, 윤석열 차 이거 문체부에서 엄중 경고하고 표현의 자유를 엄청 탄압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탄압 적절합니까? 이거 제가 그 과거의 회의록 보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위원장 되셨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윤석열 차 이거 이제 답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문체부나 여러 가지 관해서 이걸 뒤에서 갖다 줘요? 아니, 지금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걸 뒤에서 갖다 줍니까? 그 윤석열 차 이거 탄압했던 거 과거에는 후보자 신분이라서 나는 대답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 신장을 위해서 누구보다 정의롭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우리 직원들이 작성한 건 좀 읽어. 아니 직원들 작성하고 읽지 마시고 후보자 개인 위원장님 개인 의견을 여쭙습니다. 근데 탄압이다 아니다. 국가 여기에 공법인이기 때문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는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를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이 적절치 않다. 예. 이게 탄압이다 아니다 그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후보자였으니까 못했고. 이게 이제 수 있겠다. 예. 이게 탄압인지 아닌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끝내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존중합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것으로 제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국가기관 공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권 침해 여부가. 그래서 각하를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인권위원회에서는 국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제 의견은 그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강요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육사 생도들 3월 14일 3.14 파이데이라고 해갖고 초코파이를 토할 때까지 먹이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모습도 목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군 인권보호위원회 가서 방문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육사 자율에 맡기자라고 김용원 의원, 김용원 위원, 한석훈 위원이 주장을 해서 방문 조사 보고서 채택한 다음에 자체 개선하도록 했네요. 그다음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 을지부대 사단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아신 것처럼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구타, 가혹행위, 폭언. 제가 20년 전에 군대를 다녔는데 그때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인권위 내에서는 군인권보호국에서는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안을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올렸는데 이것도 또 안타깝게 김용원 한석훈 위원이 군이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으니 맡겨두자라고 의견 표명을 반대해서 결국은 보고서만 채택하고 끝났어요. 위원장님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예, 보충력으로 했습니다. 예. 저는 육군 병장을 제대해봐서 안 돼. 군대에서 그때도 부조리해서 이제 나아졌을 줄 알았는데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군대가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상임위원 한 명이 담당하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도 생겼고 김용원 위원이 지금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망 사건 등 주요 범죄에 대해서 민간 수사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그냥 군의 자체 개선에 맡긴다. 이거 좀 아니한 태도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아니 이번 건에 예. 대해서 위원장님의 판단을 여쭤보는 겁니다. 여긴 국정감사 자리라서 위원장님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은 말고 김용원 의원이 옆에 계시지만 직접 의견 표현을 좀 용기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만 다른 얘기 향후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이번에는 문제도 정확하게 관리 제가 관련된 얘기인데요. 답변을 관리에서 해야 돼요. 의견이 나왔던 것 때문에 관리에서 시민단체 걸 받아서 시민단체 걸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인권위원회 답변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인권위가 답변 안 하신 게 두 개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김용원 위원의 발언이 또 나옵니다. 그 일본군 성노에 관련된 발언인데요. 성노예제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일본군 성노예 타령만 하냐,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중국도 지금 많이 성노예를 저질렀는데 왜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나서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루어진 블록 있고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필요한데 첫날 만날 이렇게 반일 감정만 자극하는 일본 성노예 타령만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한 걸 심사위원회에서 고발했는데 관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입장을 물어봤어요. 자, 인권위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우리 김용원 위원께서 그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자, 위원장님 제가 왜 위원장님한테 여쭤봤냐면요. 예. 관리에서 그 시민단체 받은 거 그대로 인권위원회 주고, 자, 여기 이렇게 시민단체가 주장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9장짜리 답변하셨죠. 예. 김용원 의원 1장짜리 하고 말았어요. 그 위원장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회가 답변을 잘못하면 관리에서 이거 문제가 있네라고 조사를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위상이 떨어지니까 김용원 의원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위원장님의 해명을 이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회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답변 좀 우리 해주세요. 김용원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작성하면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다 제출이 됐는데 관리가 이제 우리 관리가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김용원 의원이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사실 그때 없으세요, 혹시? 이틀밖에 시간을 안 주고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틀이고요.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 기자 쓰레기, 예.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입장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용원 의원이 사실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답을 했고, 그런데 김용원 의원의 그 답변을 보면서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9장 답변을 하셨고 옆에 계시는 이 의원은 16장짜리 답변을 하는데 한 장밖에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인권단체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될 위원장께서 말씀을 못하겠다고 하시면 우리나라 국가인권은 어디로 갑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 김용원 의원께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작성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답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되면은 우리 김용원 의원께서 그때 한 달 정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이 더 상급자세요. 위원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하라고 명령하셔야 될 위치라고요. 그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한 달 내로 본인이 그때 한 달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한 달 내로 작성해서
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간리에서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보충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보충 질의 또는 추가 질의 있는 의원님들 안 계시죠?